백석의 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 이 말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의미하는 아수라의 다른 말입니다.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내리는 행동과 거미에 대한 연민을 통해 가족 공동체 해체의 아픔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거를 백석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어떤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시 속의 거미들은 방 안에서 차가운 밖으로 쫓겨났으며 이로 인해서 한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수라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화자가 나왔네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여기서는 아무 생각이 없네. 별 관심이 없는 거니까 무감각한 거죠. 어느 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참 밖이라도 새끼가 있는 대로 가라고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만한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1년, 2년, 3년이 점점 길어져요. 그죠? 길어지고 화자의 정서가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거미 새끼. 자, 시적 대상이고요. 가족 공동체 중에 하나. 새끼니까요. 나는 화자가 제시됐네요. 그죠? 드러난 화자네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이 거미 새끼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없는 거죠. 연민이나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이런 문 밖은 뭐예요? 차디찬 현실이에요. 위험한 현실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현실이에요. 더군다나 새끼 혼자니까요. 이산, 가족이 헤어진 것에 대한 현실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는 것은 공동체의 해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화자는 차디찬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산의 현실을. 이걸 만약에 일제강점기하고 연결시켜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 그러한 현실을 차디찬 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1년,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화자의 무관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사이엔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이 어디야? 그렇지, 방바닥이에요. 그 방바닥에 큰 거미가 왔다. 큰 거미, 시적 대상, 투. 나는, 화자죠? 가슴이 짜릿한다. 잠깐, 뭐라고? 가슴이 짜릿한데. 아까는 새끼 거미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짜릿한 것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했네요.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이때 말하는 문 밖은 뭡니까? 그렇죠. 거미 새끼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 밖이야. 물리적으로는 거미 새끼가 나간 문 밖과 이 큰 거미가 나가는 문 밖은 같은 공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함축적 의미, 상징적 의미, 시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리는 이유는 새끼 거미와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게 어떻게 나와?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짜릿한 거에서 다시 뭘로? 서러움으로. 정서 변화 있습니까? 정서 변화 있어요. 2연, 큰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서러움과 연민.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쌓기도 전이다. 시간이 그만큼 지났네요. 어디서 좁쌀할 만한 한 알에서 가재는 지금 막 이런 뜻이에요.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작은 새끼 거미에 대한 묘사예요. 쬐끄맣다는 거죠.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시적 대상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이번엔 큰 거미가 없어진 곳 뭐예요? 이산의 현실이죠. 가족의 헤어짐이에요. 와서 아물거린다.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아까는 뭐였어요? 큰 거미에서는 서러워한다였어요. 서러움에서 이제는 뭘로? 가슴이 메이는 것으로 확장, 더 강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서가 점점 세져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작은 거미 새끼에 대한 연민이죠.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거미 새끼는 나를 무서워하며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자, 가슴이 메이다가 이번엔 뭐였죠? 서러움으로 바뀌네요.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의 바다, 작은 거미 새끼에 대한 정성, 문 밖으로 버리며, 이때 말하는 문 밖은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왜? 엄마나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하며 있다가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 회복의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엄마, 누나, 형은 진짜 엄마, 누나, 형이야? 아니죠? 거미들이죠? 거미 패밀리지야. 자, 그러니까 의인화가 되면서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다. 붕괴된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다. 뭐 상관없습니다. 서럽게 했던 나가 슬퍼한다로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3년은요.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시라고도 합니다. 애상적이고요. 해체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슬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장면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 자, 1년을 보세요. 1년은요, 새끼거미고요. 문 밖에 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려요. 무심함이죠. 2년은 큰 거미고요. 문 밖에 버려요. 하지만 서러움을 느끼죠. 3년은요, 무척 작은 새끼거미예요.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가엾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문 밖으로 버리면서 걱정과 슬픔 속에 빠진다. 결국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감정이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화자의 반복적인 행위가 시상이 전개된다고 그러는데 점점 심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점층적인 표현이죠. 화자와 거미 가족을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1년부터 3년까지 반복되지만 그 행위에 담긴 화자의 마음은 점점 변화한다. 무감각하게 거미를 쓸어버렸다면 2년과 3년에서는 미안함과 연민을 느낀다. 이것은 화자와 시적 대상의 거리가 점점 뭐했다? 가까워졌다. 시적 대상이 가까이 오는 거야? 아니야. 화자의 감정이 새끼 거미의 무관심에서 큰 거미의 서러움, 큰 거미의 서러움에서 작은 새끼 거미의 걱정과 슬픔으로 시적 대상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문 밖이죠. 자, 처음에 나왔던 문 밖과 두 번째 나왔던 문 밖, 세 번째 나왔던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다르다는 거. 요것도 하나 챙겨놓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석 시인의 술이 아니라 수라. 아수라의 준말, 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